오늘은 그 비행기에서의 공황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요.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비행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모시고 공황장애가 비행기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에서 약 6년간 근무했고요. 이코노미 클래스랑 비즈니스 클래스 두 클래스 근무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셨던 실제로 이제 비행을 하시다가 네. 공황장애나 또는 과호흡 이런 불안장애 환자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공황장애라서 딱 발작을 일으키거나 경기를 일으키거나 이런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비행기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뭔가 비행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승무원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네. 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황장애나 과호흡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나요? 네, 공황장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과호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과호흡 손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과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숨을 많이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일즈 그 기내 면세품 가방이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에 토할 때 쓰는 그런 봉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입을 이렇게 막고 이제 좀 숨을 편안하게 하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옆에서 이제 좀 케어를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항공사마다 달라요? 아니면은 승무원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안전 교육은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항공사가 대부분 다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비행기를 탑승해야 할 때 네. 어떤 점을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쵸. 일단은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광장공포증도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번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고 나면은 이제 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이제 광장공포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기종이 좀 작아서 사실 도망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형기, 이제 국제선 비행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알도 이렇게 2개씩 있고 굉장히 또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어디로 내가 약간 이제 좀 도망가고 싶다, 숨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팟들이 좀 이제 숨은 스팟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비행기를 탑승을 하시면은 이제 나는 이제 좀 그런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승무원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단 승무원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승무원들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또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혼자 가려면 좀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이제 승무원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승무원들이 이제 그런 공간들을 좀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황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불안한 승객들을 다루는 기술들은 승무원이 누구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하면 내가 불안하다 아니면은 공황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된다 하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어떤 승객분께서 한번 탑승을 하셨는데 자신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무원들끼리 그 정보를 전부 다 몇 번 32 델타 손님 어디 이제 공황장애가 있으시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승무원들이 그거를 전부 다 듣고 만약에 사항을 이제 대비해서 많이 이제 워치를 많이 해요. 이제 혹시라도 좀 잘못되실까 봐 아니면 불안하실까 봐.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제 그런 공황 발작이 있었을 때 승무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실 승무원들도 당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승무원들도 좀 좋고 손님분들도 타셨을 때 훨씬 좀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황 있으신 분들 중에 사실 그 비행 도중에 약을 먹고 잠다든지 네네. 아니면 술을 막 많이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술을 마시고 자버리면 훨씬 덜 불안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술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마시면 젖산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거는 공황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거나 또는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꼭 도움이 안 될 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진료실에서 보통 이제 그 필요시 약이라고 해서 신경안정제를 뭐 비행 도중에 공황이 오면 드세요 하고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비행기에 들고 타서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드실 수가 있고요. 일단 물을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뭐 약 드시려고 뭐 물을 주세요 하면 저희가 물을 다 가져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손님분들이 자유롭게 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신과 약은 이제 비행기에 따로 구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그 비행기에서 먹을 수는 있는데 네. 비행기까지는 괜찮아요? 까지 들고 들어가는 거? 일단은 그게 또 세관에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출국하시는 데는 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나라에 입국하실 때 거기 세관에서도 이제 저희 뭐 캐리어라든지 이런 거 체크인백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마약류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영문 처방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입국할 때 아니면 출국할 때 둘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쵸. 어디서 사실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냥 맞아요. 패스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걸릴 수도 있으니 네. 미리 이제 진료받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나가는 게 좋다. 맞아요. 국내에서는요? 국내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액체류도 못 찰고 탈 수가 있으니까 네, 음. 국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완화가 되는 거군요. 네, 국내에서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무원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불안을 낮추거나 아니면 공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뭐 꿀팁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만약에 승객분들께서 좀 불안해 하시면 그런 게 따뜻한 차 같은 거 이제 들고 가서 이렇게 스몰 토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좀 이제 뭐 불안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스몰 토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약간 이렇게 저희가 좀 든든하게 있다고 이렇게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꼭 해드려요. 뭐 이제 승객분들이 불안하거나 공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제 승무원분들은 언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차라리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그쵸. 미리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별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이거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한 건데 뭔가 그 브레이크처럼 내가 이 일이 발생됐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훨씬 더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 때문에 응급실을 가면 응급실 접수하면서 좋아져요. 이 좋아지는 이유가 접수하면서 나 이제 살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공황이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이륙하면 누가 나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아마 불안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한테 먼저 미리 얘기해 주는 게 환자분도 좋으실 것 같고 승무원들도 좋을 것 같네요.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예측 못하면 이게 공황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맞아요. 큰 지병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환자 쓰러지시면 손님분이 쓰러지시면 무조건 제일 처음 하는 게 지병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그쵸.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다.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꼭 만약에 공황이나 불안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회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셔야 된다면 꼭 승무원분들께 미리 알리셔서 또는 뭐 필요시약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비 같은 것들을 조금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비행과 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이 공황장애, 비행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했었는데 네. 이런 질문들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비행기 탑승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이미 다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뭐 정리하자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정말 편안한 마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승무원한테 꼭 내가 이제 공황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손님분들도 좀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고, 이제 승무원들도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실 비행기는 만석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만석이 아닌 비행기 가끔씩 운 좋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승무원한테 조금 이제 빈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봐 주시면 좀 이제 아무도 없이 넓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비행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그런 또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비행기 탑승 전에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항과 사실은 비행기라는 그 장소일 뿐인 거지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이 발생된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을 못하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황이 발생하면 나는 비행을 계속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독립적인 거고 저는 어떻게 예를 드냐면 비유를 하냐면 조금 많이 불편할 뿐이다. 사실 이 공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하는 사람은 극심한 죽을 것 같은 느낌이고 정말 견디기 힘든 느낌인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을 잘 넘기는 그 불편함을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정하고 미리 대비를 한다면 사실 공황이 증폭되거나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마음가짐은 이 공황을 너무 증폭시키지 않고 이 비행과 어떤 이 공황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황장애 자체가 극복이 가능한 건데 계속적으로 이 증폭시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인 건데 이제 인지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노출을 하는 이 행동이 이제 같이 결합돼서 인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에서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나도 머릿속으로 안다. 근데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물이 철컥 잠기고 그 다음에 이륙을 하는 순간 되면은 진짜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계속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비행기에서의 공황장애는 연습하기 힘들죠. 그쵸. 아무래도 하려면은 그럼 계속 이렇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뭐 어디 갈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맞아요.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막 연습하려고 하면 대안이 많아요. 뭐 기차를 탄다든지 뭐 배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외로 계속 연습할 수 있느냐? 그쵸.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공황장애 노출 치료. 그러니까 VR을 끼고 이제 비행기의 상황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을 유발시켜보고 또는 공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해보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교정해보는 이제 VR을 통한 인지행동 치료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전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게 좋은 것 같은 게 제주항공은 그 VR로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고 또 그런 비용도 좀 낮출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한 번 할 거를 여러 번 해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어떤 비행기에서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번 우리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내선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상현실에 노출을 한번 해보는 경험들, 이런 치료적인 경험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료실에서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 불안을 가진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거를 듣고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얘기를 해도 막상 도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내가 비행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선에서 경험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의 변화들을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